안녕하세요, 꽁이 여러분. 앞돌리입니다. 오늘은 종이 보이는 밤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구독자 100만 명이 되면서 사연 100개에 대해서 응답하는 영상을 만들겠다 약속을 했었잖아요. 오늘 그중에서 5개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안에는 5개의 사연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연을 읽고 그에 대해 응답하는 응답 카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뒤에 5개가 걸려있죠. 사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되게 많이 읽어봤거든요. 엄청 많이 왔거든요.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사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되게 좀 성격이 예민했고 좀 스트레스에 대해서 엄청 취약했어요. 얼마나 취약했냐면 얼굴에 여드름 하나만 나도 진짜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정말 많이 개복치였어요. 톡 하면 톡 터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너무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좀 그대로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이 컨텐츠, 종이 보이는 밤 컨텐츠를 기획을 했답니다. 사연자분들뿐만 아니라 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연 소개부터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뿔리님. 저는 19살 꽁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저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이 보는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우선 저는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은 적도 많고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어요. 저는 소심해서 누가 제 이름을 잘못 알고 있어도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잘못 불린 그 이름으로 기억에 남아요. 저의 내면에서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다시 힘이 빠져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먼 거리도 걸어서 가요. 이겨내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요. 저는 회피형 사람이기도 해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답답한데 용기를 내려고 하면 계속 망설여지고 걱정이 많아져요. 저는 감정을 들키는 것을 싫어해요.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절대 울지 않아요. 사실 저는 감수성이 풍부한데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다 보니까 저를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울 때도 밤에 자는 척을 하면서 소리 없이 울어요. 저는 제 마음과 다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밝게 웃고 있지만 사실 하나도 안 웃겨요. 사람들이 저를 어두운 사람으로 보는 게 싫어서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웃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상처받아요. 제가 밝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물론 상처 주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저는 밝게 인사했지만
친구가 저를 모르는 척하는 순간,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 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명님 사연 읽어봤는데요. 바로 응답 카드 보면서 우리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소명님의 응답 카드는 내성적인 성격에 힘들어하는 소명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 또한 굉장히 내성적이다 못해서 소심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소명님처럼 누가 제 이름을 잘못 알고 있어도 고쳐주지 못할 만큼 소심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성격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는데 커서 알게 됐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감정도 없고 불필요한 성격도 없다라는 것을요. 나의 소심함도 낯가림도 두려움도 모두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였어요. 남들보다 내향적인 만큼 조금 더 제 내면을 바라보게 됐고 조금 더 세심해졌고 예민했던 만큼 조금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낯은 가리지만 그런 모습도 사랑해주는 소수의 친구들에게 제가 더 집중을 해줄 수가 있게 됐고 더 감사하고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들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느낄 때면은 이 카드를 상상해보세요. 이거는 소명님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소명님 방을 열어볼게요. 소명님 마음속의 방이 엄청 예쁘고 아늑해 보여요. 여기다가 침대도 놓고 여기 소파 놓고 하면은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러니 이런저런 감정들은 어떻겠어요? 분명히 여기 머물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살림을 차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떤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나 볼까요? 여기 무서워 손님이 있네요. 이렇게 마음속에 며칠 있고 싶대요. 그런데 소명님은 이 손님이 싫잖아요. 그럼 내쫓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서워 손님이 찾아왔네? 그냥 아무 판단 없이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민망해서 다시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손님을 계속 마음속에 붙잡고 싶잖아요. 그럼 또 방법이 있어요. 이 손님이 찾아오니까 너무 무섭고 싫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제발 나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서워 손님은 자기가 관심 받으니까 좋아서 계속 있고 싶어 해요. 감정 손님들은 대부분 관심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른 손님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상처 손님, 부끄러운 손님, 숨고 싶어 손님 등등. 즐거워 손님한테는 관심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소명님이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는 이 아늑하고 예쁜 소명님 마음속 방을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이거는 유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시기잖아요. 때문에 학원에서나 어디서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거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무 초조해요. 제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하니 더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그 친구들의 밑바닥만 깔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안 그래도 심했던 장염이 만성장염으로 커지고 입원까지 했는데 이 순간에도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고 지쳐요.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요.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유리님의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바로 답변 카드 보러 가실게요. 학업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유리님의 사연이었어요. 정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응답카드는 많은 학생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모두의 출발선과 결승선이 똑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신호총을 빵 쏘면 열심히 달려서 누구는 우승하고 누구는 패배하고 그런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인생을 사는 내내 경쟁만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등을 떠밀어서 출발선에 서야 할 때가 와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는 저만치 가 있고 누구는 도착해 있고 그러면 조바심이 난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아서. 근데 각자의 길은 달라요. 모두의 출발선과 결승선이 같지도 않아요. 또 누구는 날 때부터 흙길이고 누구는 잔디밭이에요. 누구는 시멘트 바닥을 달려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으로 서로의 등수를 매기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내가 아주 무사히 건강한 상태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도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각자의 길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누가 지고 이기고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구는 한 번에 좋은 대학 가서 바로 대기업에 취업해요. 또 누구는 재수, 삼수해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취업을 하기도 해요. 또 다른 누구는 대학을 아예 안 가기도 해요. 여기서 끝일 것 같죠? 어린 나이에 대기업에 취업했던 사람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서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공무원 준비를 할 때 늦게 취업한 사람은 일찍 승진해서 같은 또래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게 되기도 해요. 대학을 안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세계를 떠돌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방랑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재미있는 여행책을 써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 인생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시 각자의 자신만의 레이스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느라고 아프지 말아요. 그냥 자신을 욕하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얼마나 외로워요. 혼자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게.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꽃길을 볼 수도 있어요. 예쁜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유리님이 다치지 않고 목표 지점에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연락 줬으면 좋겠어요. 핫블리님, 저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길을 떠날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면 진짜 좋겠어요. 유리님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학생분들이, 모든 출발선의 노인분들이. 그러면 유리님 연락 기다릴게요. 그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익명이에요.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정상 체중인데도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 폭행 같은 건 없었지만 말이 남기는 상처가 제일 힘들잖아요. 어느 날은 저에게 너는 학원만 많이 다니고 머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지 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 익숙한 말이기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픈 거예요. 그때가 수업 시간이었는데 소리 안 내고 몰래 울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나한테만 그럴까 싶고 내가 그냥 없어져 줘야지 애들이 행복한 건가 그냥 죽고 싶고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내 모습 가족한테 들키기 싫었어요. 학업도 스트레스였어요. 3학년 앞서서 수학을 선행학습했었는데 학원에서는 선생님께서 하나라도 틀리면 혼을 내셔서 그때부터 소심해졌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잘하는 애구나 싶겠지만 문제만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막 그래요. ASMR을 들으면 평온은 잠시뿐이고 또다시 벅차고 빽빽한 하루가 너무 싫어요. 엄마는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적이게 됐을까 싶고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남들 앞에서는 떳떳한 척하지만 죽고 싶어요. 제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이 사연에 죽고 싶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학생분이신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쨌든 제가 만든 답변 카드 보면서 우리 얘기 나눠봐요. 익명이라서 어떤 이름으로 불러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저는 사랑님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 그 자체니까요. 사랑님, 저는요, 세상이 저한테만 너무한다 싶을 때 내가 있는 곳에만 무서운 번개가 치고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항상 이 자동차를 생각해요. 나는 잠시
내 몸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잠시 내려온 귀한 존재다. 나는 자동차가 아니다. 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귀한 존재다. 자동차에 벼락이 쳐도 나는 상관없다. 내려서 고치면 되니까. 소풍이 너무 힘들면 잠시 차에서 내려보세요. 그리고 진짜 나한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 그런 다음엔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을 소풍하면서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은 내 소중한 친구들한테 말을 해줘야지. 여행 중에 아주 무서운 유령을 봤어. 내 차는 벼락을 맞았고 어떤 구름은 피눈물을 흘렸어.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는 상황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감정들은 어느새 흘러가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하느라 지쳤을 테니까 기지개를 한번 쫙 켜보세요. 사랑님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큰 사랑이었구나. 나의 가능성은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겠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달라져요. 거짓말 같겠지만 이거는 제 경험담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더러워 보였던 자동차도 아름답게 보여요. 불친절했던 유령도 친절해 보여요. 사랑님이 가시는 길은 꽃길이 돼요. 예쁜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느껴질 거예요. 힘들 때는 항상 기억해주세요. 사랑님은 아주 잠시 자동차를 타고 세상을 소풍하고 있는 거예요.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가면 사랑님의 경험담을 들으려고 친구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힘든 순간에 차에서 잠시 내려서 움츠리고 있던 몸을 쫙 펴고 주변 상황을 관찰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해줄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님은 정말로 사랑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이번 사연은 윤서님과 윤서님의 딸 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때문에 핫블리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아이들보다 제가 더 핫블리님을 좋아하게 된 두 딸 엄마입니다. 저의 막내딸은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를 앓고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거의 10년 동안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어요. 태어나고 이 세상과 만나면서 아이는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보다 아토피로 받는 고통을 더 느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약, 양약 가리지 않고 먹으며 치료받았어요. 긁어서 거칠어진 피부와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차라리 저에게 이런 고통이 전이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막내는 늘 맑고 밝게 지금까지 자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친구가 거칠고 울퉁불퉁한 딸아이의 손을 보고 징그럽다고 손 안 잡는다고 하는 말에 저희 딸은 지금까지 그때 상처받고 힘들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아토피와 싸우는 아이인데 언젠가부터 ASMR 영상을 보다가 핫블리님 상황극에 빠지더라고요.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매일 밤 간지러워서 무의식적으로 긁어 상처투성이에요. 밤을 싫어하고 자는 걸 싫어하던 막내딸이 핫플리님 영상 틀어준다고 하면 얌전히 누워서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여 지금까지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핫플리님에게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 딸에게 편안한 수면을 선물해준 핫플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메일을 쓰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윤서님께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날이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답변 카드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봐요. 꼭 나리가 봐주면 좋겠어요. 답변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윤서님과 따님 나리의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아토피라는 게 고치기 힘든 거다 보니까 더 막막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나리님을 지켜보는 윤서님 마음도 정말 말이 아니겠죠. 사실 이거 대본을 쓸 때 진짜 정말 많은 말들을 썼다가 지었다가 엄청 많이 반복을 했어요. 제가 위로하려고 했던 말들이 되려 상처를 주게 될까봐 진짜 많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 때 어떤 명상을 했던가, 어떤 생각들을 했었나 그런 걸 떠올려 봤어요.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가상의 세계를 만들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가상의 소존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때 현실에서도 많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리 양에게 고통 인형을 선물하고 싶어요. 고통 인형은 나리 양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옆에 고통 인형이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봐요. 인형이 고통을 가져갈수록 점점 아팠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표정도 편안하다는 듯이 살짝 미소를 지어보는 거예요. 고통 인형은 나리 양이 자는 사이에 열심히 간호도 해줄 거래요. 이 약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기 피부처럼 만들어주는 마법의 약이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솔로 발라준대요. 그리고 이건 밴드. 상처가 난 곳에 아프지 마라고 붙여주는 거래요. 마음이 아플 때도 효과가 있어요.
나리 양이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도록 늘 이 고통 인형이 지켜줄 거예요. 앞으로 나리 양의 인생에는 따뜻한 손길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윤서님 마음속에도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가득 차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사연은 조금 깁니다. 안녕하세요, 뿔리님. 저는 20살 대학생이에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본 적 없는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고아원입니다. 제가 3살 때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빠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반가워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혼자서 저를 기를 수 없던 아빠는 고민 끝에 저를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된 지금도 가끔 어렴풋이 그날의 기억이 나요. 아빠가 오지 않는 그 고아원에서의 밤을요. 시간이 흘러 7살이 될 무렵 저는 미안하다고 같이 살자고 하는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엄마는 제가 고아원에 있었는 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만나 제가 가게 된 곳은 반지하의 집이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제게 엄마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낯설고 무서웠지만 나의 집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고아원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생각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어요. 조부모와 아이라는 타이틀과 무료 급식, 무료 방과 후 등 고마운 제도들이 가져다 준 특별 취급과 친구들의 놀림은 어린 저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가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다양한 상처들이 제 가슴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상처들이 자신들의 탓이라 생각하시며 미안해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춘기라는 이름 뒤에 숨어 되려 제가 상처를 많이 드리고 말았어요. 매일같이 엄마랑 함께 살게 해달라고 조르던 저는 결국 중학생이 되어 엄마랑 살게 되었고 많이 서운해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는 야간 근무를 하셨는데 아침엔 주무셔야 하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면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할머니,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두 분과 매일 하던 통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나중엔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어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공부를 핑계 삼아 더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말이죠. 시험 기간이었고 먼 거리 등 여러 가지 사정상 힘들다고 판단한 저는 바로 달려가지 못했어요. 시험을 마친 후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중풍과 마비로 인해 믿을 수 없는 모습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와 병간호에 지쳐 야인 할머니를 마주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을 느꼈고 후회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선물로 제게 사진첩을 남기셨는데
그 사진첩은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온 순간부터 그분들의 품을 떠나는 순간까지의 시간들이 담겨져 있었고, 사진 속 저는 언제나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버림받아 외롭고 불행하고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 같아 너무나 후회스럽지만 저를 위해 노후를 저에게 바쳐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를 위해 조금 더 내가 가진 행복함을 인지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마지막 저의 답변 카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분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러주셨던 애칭인 강아지로 불러달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강아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강아지님이 사연을 읽고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그냥 그 어린 시절의 강아지님을 안아주고 싶다 였어요. 하지만 그때 그 어린 강아지님은 아마 성인이 된 당신이 안아주는 것을 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당신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비를 맞고 있을 그때의 꼬마 아이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는 비를 맞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세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괜찮아. 라고도 말해주세요. 너의 탓이 아니야. 후회하지 마. 버텨줘서 고마워. 라고도 말해주세요. 때로는 과거의 나와 하는 대화로 인해서 엄청난 치유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꼭 이 카드를 생각하면서 그때 어렸던 내 자신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강아지님이 바르게 자라준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해요. 아까 사연에는 읽지 않았지만 내 조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다니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또한 과거와 화해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장하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힘든 이야기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멀리서 강아지님의 인생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분의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거 종이 보이는 밤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사연들을 읽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참 과거에 힘들었던 제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나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나 다 살면서 힘든 시기는 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중요한 거는 자책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 응원을 해주고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 긴 인생길에서 나는 잠시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구나 라고 멀찍이서 나를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전에 제가 힘들 때는 정말 저한테 괜찮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같이 힘들었으니까. 정말 제 주변에 다 힘든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 안아주고 싶었다는 거, 그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꼭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종이 보이는 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